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 특히 선물 거래를 아예 처음이신 분도 손이 움직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말은 걷어내고 바로 써먹는 흐름만 깔끔하게 잡아드릴게요. 정리한 내용은 딱 5가지입니다. 초보도 그대로 따라하는 코인 거래 루틴,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난리 났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 만든 중학생 단타 방식,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까지요.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접근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때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 받고 시작하는 방법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방법 링크랑 가입해서 $100 받는 방법 링크를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도 고정 댓글은 꼭 확인해 주세요.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로 당장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넣지 않고도 코인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한 번만 타이밍이 맞아도 몇백만 원을 만드는 그림도 나옵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느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머리로 설득할 게 아니라 숫자 한번 보면 감이 바로 옵니다. 만약 우리가 딱 10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어뒀다면 2026년에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생각보다 차이가 잔인할 정도로 벌어집니다. 먼저 주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보다 약 2.66배 올라왔죠.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넣었다면 대략 2,660만 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은 어떨까요?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그 가치는 약 5,46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보겠습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로 1,000만 원어치를 쥐고 있었다고 치면 2026년에는 대략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수준의 수익률이 찍힙니다. 숫자만 봐도 눈이 번쩍 뜨이실 겁니다. 여기까지면 코인을 포트폴리오에서 빼놓기 어렵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남들 이야기만 듣고 넘길 게 아니라 데이터가 이미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올라갈 것 같으면 롱으로 수익을 노리고 내려갈 것 같으면 숏으로도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방향을 맞히는 게임이라는 점이 선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코인을 투자처로 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수익이 나도 세금 부담이 없다고 느끼는 구간이 있다는 점 때문에 투자 수단 중에서 제일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선물의 꽃, 레버리지가 나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사실상 레버리지 기능이 막혀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게임의 판을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이 있어도 레버리지를 크게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운용하는 그림까지 나옵니다. 30억 이상 굴리는 분들은 굳이 필요 없겠지만 소액으로 큰 수익을 노리려면 레버리지가 거의 필수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시작은 어디서 거래하느냐입니다.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게 곧 실력의 절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합니다. 그 이유가 딱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막혀 있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하니까요. 50만 원으로도 5천만 원까지 포지션을 키울 수 있으니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체감상 훨씬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는 수수료가 곧 생명이라 이 차이가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심리가 이동을 더 빠르게 만들죠.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하면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해주세요.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때려 맞아 보겠습니다. 흔히 대형 거래소라고 부르는 곳들의 기본 거래 수수료가 0.005%라고 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 20배 레버리지로 들어가면 실질 포지션 규모가 커지죠. 이때 들어갈 때랑 나올 때까지 합치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이 됩니다. 하루에 10번만 눌러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내가 지금 수익을 내는 건지 수수료를 벌어주는 건지 헷갈리는 순간이 바로 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비싸면 구조적으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결국 싸움은 실력이 아니라 거래 환경에서 이미 결정나 버립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4개의 대형 거래소와 A 거래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조작이 얼마나 쉬운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되는지입니다. 먼저 핵심인 수수료부터 박아 넣겠습니다. A 거래소는 0.01%입니다. 바이비트는 0.015%이고 비트겟은 0.06%이며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퍼센트는 작아 보여도 단타에선 체감이 큽니다. 같은 매매를 반복할수록 0.0 몇 퍼센트 차이가 통장 잔고를 갈라놓습니다. 오늘은 수익인데 한 달 뒤엔 수수료가 다 먹어버리는 그림도 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수료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한국어 지원입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습니다. 초보일수록 이 차이가 마음의 안전벨트가 됩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입니다. 레버리지는 칼이기도 하고 엔진이기도 해서 다룰 줄 알면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도 체크해야 합니다. A 거래소는 원화로 바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원화로 바로 넣고 빼는 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편의성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럼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냐는 질문 당연히 나오죠. 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괜히 영상 중간에 이름부터 던져서 흐름 끊기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감을 만들어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먼저 용어를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로 베팅하는 겁니다. 숏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방향만 다를 뿐 원리는 단순합니다. 롱을 생각할 때 첫 번째 힌트는 차트의 상승 흐름입니다. 고점을 계속 높이고 저점도 점점 올라가는 모양이 반복되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위로 가는 습관을 들인 상태거든요.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나오는 신호도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갈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죠. 이런 구간은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같이 늘면 시장 참여가 붙는다는 뜻이라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롱을 잡는 전략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뉴스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이슈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이런 바람이 불 때 롱 포지션이 잘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 흐름에서 힘이 납니다. 차트가 고점을 낮추고 저점도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면 시장이 아래로 미끄러지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숏이 유리해집니다.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51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자주 언급됩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 분위기가 꺾일 때 이런 모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경고등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죽어 있으면 위로 올리는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못 올리고 꺾일 확률이 커져서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의 불씨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공포를 만들고 가격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숏 포지션이 빛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생각보다 큰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많이 쓰입니다. 차트에 감정이 묻을 때 숫자가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는데 좋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서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라면 과매도로 봐서 롱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추세와 변동성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이 달리는 구간인지 숨 고르는 구간인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니 롱과 숏을 고를 때 판단 기준으로 꼭 써보세요.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모일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모일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근거를 쌓아서 들어가시면 승률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받고 시작하는 방법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